그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진술을 할 게 없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범죄 상황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라고 하는 순간 그럼 중간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중간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올해 2월 달인가 네. 나온 판례 중에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구별하는 네.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네. 기억은 소실됐지만은 기억이 소실된 그 시간 동안에 의식은 있었던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네. 패싱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당연히 소실되고 네. 의식도 소실된 것 같을 때 그렇죠. 아예 사람이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맛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어본 입장에서 네. 패싱아웃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막 먹고 집에 갔는데 네. 혼자 알아서 집에 갔어. 그러면 의식이 없을 수 없잖아. 걸어간 거니까요. 걸어서 가든 내 몸을 내가 움직였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네. 그거는 사실은 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그때 당시에 내가 뭐 했는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생각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바로 사실 명백한 블랙아웃이에요. 패싱아웃 정도 되려면 사실 길바닥이 널브러지죠. 그렇죠. 길바닥이 널브러져 가지고 의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 2월달에 나왔던 그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블랙아웃이면 어떻고 패싱아웃이면 어떻다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결 내렸나요? 그렇죠. 간단해요. 패싱아웃은 중간간이 성립하고 그렇죠. 블랙아웃은 성립 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블랙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억만 날아간 거지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예.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블랙아웃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패싱아웃이라면 아예 의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패싱아웃 상태를 사실은 법률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정의를 내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예.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판결문 중에 하나에서는 그냥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를 자기적으로 구분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그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중간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판결문도 저는 기억이 나요. 사실 그게 맞는 게 네. 결과적으로 우리 중간간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은 진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길을 쓰고 찾는 게 뭐냐면 네. 동선에 있는 CCTV 내용을 길을 쓰고 찾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과연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게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판가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얄짤없이 중간간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들을 보면 CCTV 내용을 보더라도 저 사람 술 많이 먹어서 맛이 갔네.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를 못 가눠서 주저앉아.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고 가. 근데 피해자는 보니까 이렇게 꼭 끌어안는 게 아니라 쭉 늘어져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게 패싱아웃이죠. 네. 근데 블랙아웃은 피해자가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때 당시 기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그런 CCTV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술을 조금 마신 것 같기는 해도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어. 예. 그러면 사실 이건 블랙아웃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블랙아웃인지 뭐 패싱아웃인지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는데 CCTV나 예를 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혹은 뭐 제3자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자로 지정된 사람이 정말 본인의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태가 됐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중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은 준강간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이든 패싱아웃이든 간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진술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때 그것만 가지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네. 이제 중간간이나 이런 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범죄들이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기억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하는 게 정답이거든. 맞아요. 거기서 만약에 범죄 상황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라고 하는 순간
그럼 중간간은 중간간은 아니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굳이 사실 이렇게까지 구분하는데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중간간이라는 그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는 그냥 난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잃었어요. 네. 라고 얘기하면 끝이기 때문에 네. 너무 범죄의 성립이 쉬워져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네.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 중간간이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간간이 아닌데 중간간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라도 범죄 성립 범위를 조금은 좁히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이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뭐 검찰청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형사법의 대원칙을 좀 너무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형사법의 대원칙은 애매한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그렇죠. 라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이제 다른 사건들, 특히 이제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리 꼼꼼하게 입증을 해도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그런 의사는 없었고 네. 다만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범죄가 거의 성립이 안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경제범죄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 불기소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고 해도 약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개념을 짓는 게 낫겠다 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간죄를 좀 인정하기 위해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피해자는 범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전, 후의 상황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라보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그럼요. 들면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먼저 접근을 했고 그러고서 뭐 돈이든 아니면 어떤 이익이든 간에 뭐 유인을 해서 뭐 만나게 됐고 만나서도 그 뭐 이제 술집 같은 데는 CCTV가 보통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이제 강권했다던가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좀 심신상실 상태가 되는데 그 가해자가 기여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성관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이런 등등의 사정들을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거라도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꼭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우리 네. Q&A 댓글 네.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